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온라인 건강상담 온담입니다. 혈압이 좀 높다는 말,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다. 약은 되도록 안 먹고 싶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저혈압, 그리고 심장 건강에 대해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만 콕 집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 말고 이럴 땐 괜찮은지, 이럴 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분들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신뢰받고 계신 강남 베드로병원 심장내과 김경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베드로병원에서 가슴이 아프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심장내과의 김경수입니다. 고혈압의 정상 기준은 120에 80이에요. 이게 무슨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정도 기준 하는 게 제일 건강에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이가 변하더라도 기준 혈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120에 80인데 다만 그 기준은 기준이지만은 약을 언제 먹을 것인지, 어디까지 조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별도의 문제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혈압이 살다 보면 떨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빨리 적응할 수가 없는 몸의 상태가 돼요. 몸에 이제 응급으로 생긴 변화를 몸이 빨리 되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섰을 때 흔히들 기립성 저혈압을 하죠. 나이가 드시면은 일어섰을 때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증상들, 그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게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머리가 어지럽고 잠시 깜빡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미국의 양로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 혈압 이상인 사람한테 일관적으로 혈압약을 먹였더니 혈압은 조절되는데 골절 환자들이 엄청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20에 80 정상은 그 기준이 맞지만은 이걸 갖고 어떻게 환자한테 치료를 할 것인지, 약을 시작할 것인지, 그럼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는 개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혼자서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압약의 목적은요,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부작용이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목적에 합당하다면 수많은 혈압약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약을 먹어왔다는 것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지 않을까요? 약을 오래 먹었다고 해서 그 약이 옛날 약이니까 불필요하다, 더 좋은 걸 먹어야겠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나면 약을 끊어도 되냐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혈압이란 것은 키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약을 갖다가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결정은 자기가 집에서 그냥 한두 번 혈압을 재어봐서 할 결정은 아니에요. 용량을 조절하거나 혈압을 중단하거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자가혈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 혈압 치료는 자가혈압을 기준해서 치료를 해요. 자가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혈압 장치가 있으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요. 혈압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어떤 환자분들은 자기 혈압을 1시간마다 측정해서 전화번호부처럼 책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많이 떨구고요. 그 스트레스조차가 또 혈압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나이가 드시고 혈압 사용이 아주 확실하다 이런 거 외에는 혈압 측정을 하지 마세요. 집에서 병원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혈압 측정을 해서 상태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근데 가끔씩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괜찮고, 그런 경우도 집에서 몇 번 정도 재봐야지 그걸 매일매일 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백의 고혈압,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 혈압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을 해요. 여러 가지 주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깜짝 놀랐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몸 안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 오면은 사람마다 새가슴인 사람은 병원에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혹시 네 결과가 어떨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실제 혈압 측정에도 나타날 정도로 심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기준으로 혈압약을 처방하면은 집에 갔을 때 혈압이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몇 번 확인하는 것 정도 외에는 집에서 자꾸 혈압을 재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혈압을 잴 때는요, 만약에 재신다면은 내가 편안한 상태, 기분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혈압을 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머리가 뒷골이 땡긴다. 이거 혈압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혈압을 재봐요. 근데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도 생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통증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혈압을 재면 혈압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잰 혈압은 자기 정상 혈압이 아니에요. 통증 때문에 올라간 혈압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약물을 처방하나 하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편안한 상태, 긴장하지도 않고 통증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커피나 담배 같은 걸 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자기의 혈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혈압계 정확도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해요. 물론 이제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그 가격을 갖고 인증된 그런 제품들은 매우 정확합니다. 단 이 사용 방법이 정확해야지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옳은 값을 얻기 어렵다면은 괜히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냥 병원에 와서 재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갑작스런 혈전에 의해서 막힘이나 죽상경화에 의해서 좁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 자체는요, 일종의 노화 현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언젠가는 고혈압약은 촉진하는 그 부분을 좀 없애준다 하는 일단의 그 위험 인자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쓰는데, 문제는 이런 죽상경화를 진행하는 위험 인자들이 고혈압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나쁜 흡연이 있잖아요. 흡연을 하면서 혈압을 팍팍 짜증내가면서 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넌센스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은 이러한 심근경색, 협심증을 생기는 위험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혈압은 그 중에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험인자들도 위험의 크기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게 흡연이에요. 두 번째가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하면은요, 고혈압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조절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고혈압 자체보다 담배를 피는 것,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고혈압
약 먹고 혈압 조절을 해서 얻는 그 이득보다 담배를 끊고 매일 운동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수십 배 큽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었을 때 어지러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다가 딱 일었으면은 혈액은 이제 일종의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다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딱 일었으면 다리 쪽으로 피가 쏠려요. 그럼 온 전신 쪽으로 가는 혈액이 특히 머리 쪽은 많이 영향을 받겠죠. 예전에 우리 서울의 수도사장에 앉아왔을 때 물이 제일 먼저 끊기는 데가 달동네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가 달동네가 되죠. 제일 취약하단 말이에요. 혈압 떨어지는 데서. 어쨌든 간에 이렇으면 혈압이 밑으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혈압이 싹 떨어져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데 이러면 몸에 가만히 있겠어요?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빨리 작동을 해서 혈압을 싹 올리는 그러한 기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졌다가 머리가 피 쪽이 잘 안 가니까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에서 딱 조절해서 혈압을 올리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앉았다 일어서도 어지러운 것을 거의 눈치를 못 채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눈치를 챌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일어서다가 넘어져요. 그럼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머리 외상을 입어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되긴 돼요.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추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일어서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서지 마세요. 근력이 좋다 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뭐 수동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보셨으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1단 좀 밟고 2단, 3단, 4단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단수를 낮춰서 서서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았다 일었을 때 일어나는 방식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는 거. 단기를 앞서서 한 몇 단 걸쳐서 일어난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게 완벽한 대처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냥 넘기고 있었구나 싶은 부분 하나쯤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혈압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장과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신호라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기억해 두셨다가 혈압이나 어지럼증처럼 작은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무릎 관절염 등 정형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온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